안녕하세요. 플립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나무의사 1차 시험 대비 수목해충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목해충의 월동태 및 발생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해충학의 1차 시험은 각 해충에 대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나무의사 2회 1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문제라도 내나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게 나무의사의 자질을 묻는데 중요한 것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어차피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이고 이런 문제 하나쯤은 틀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생각이었을까요?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나요? 이 문제는 나무의사 3회 2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DVD 시험은 해충의 이름만 맞추면 되겠지 하셨다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발생 주기나 월동태는 DVD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며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 외울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외워야 하나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출제되는데 어쩌겠습니까? No! God, please, no! 나는 외우는 게 너무 안 되는데 그럼 포기해야 하나요? 네, 이미 200만원을 넘게 투자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는 IT 업계의 종사자이고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나무의 나자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처럼 경험과 지식도 없고 혹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직장인이어서 공부에만 올인할 수도 없는 분이라면 좋아하는 술자리도 마다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꾸준히 1년에서 2년을 투자하셔야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Nope. 이미 교육은 받았는데 본전 생각이 납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나무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이미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투지가 있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럼 효과적인 팁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해충에 대해서 생활사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의 출제는 이미 생활사가 밝혀진 몇몇의 해충에 대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면 산림보호의 병해충 자료에 대한 DB가 있습니다. 해당 DB에도 생활사가 밝혀지지 않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을 제외하면 약 170여 종 정도가 남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나요? 다 외울 수 없다면 일단 외울 수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험을 합격하려면 사실 정리가 반입니다. 실제 책에 있는 해충만 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해충학은. 두 번째 팁은 해충은 과별로 대략 이름과 월동태, 생활주기가 비슷한 편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즉 과별로 특징적인 부분을 외우고 예외의 해충을 외운다면 좀 더 적은 노력으로 월동태와 생활사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곤충 중에서 우리가 해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곤충강 9개목, 그 다음에 거미강 1개목이 주로 언급됩니다. 목별로도 특징이 있는데 대벌레목, 메뚜기목, 매미아목, 진딧물아목은 대부분 알로 월동하고 파리목, 나비목, 벌목은 대개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응애목은 대부분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먼저 대벌레목입니다. 대벌레목에서 우리가 아는 해충으로는 대벌레가 있습니다. 1년에 2배 발생하고 알로 활동합니다. 다음은 메뚜기목입니다.
메뚜기 목에는 메뚜기과와 여치과가 있는데 해충이 다양하지는 않고 문제가 되는 해충은 섬서메뚜기와 갈색 여치가 있는데 이들 모두 1년에 1회 발생하고 알로 활동합니다. 다음은 매미암흑입니다. 매미암흑은 대부분 유충으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외 케이스가 매미충과와 매미과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매미과도 첫 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유충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미충과를 빼면 유충으로 활동한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매미충과는 생활사가 밝혀진 해충이 거의 없는데 끝검은 말매미충이 있고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매미과인데 매미과의 해충으로는 말매미가 있습니다. 말매미는 산란관으로 가지에 흠집을 내고 5개에서 6개 정도씩 약 150개에서 4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알들은 첫 해에는 알로 활동을 하고 부화한 약충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에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4에서 5년을 더 보내고 성충이 돼서 여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 매미목에는 꽃매미과, 큰 날개 매미충과, 선녀벌레과, 거품벌레과의 해충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 모두 1년에 1회 발생하며 알로 활동합니다. 그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주옥날개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선녀벌레, 미국 선녀벌레, 소나무 거품벌레가 있습니다. 이 중 주옥날개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는 주요 해충입니다. 그래서 생활사까지 꼭 챙겨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진딧물 암흑입니다. 진딧물 암흑은 좀 복잡한데 거의 대부분 알로 활동하고 조롱나무 혹 진딧물, 조팝나무 진딧물은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진딧물은 월동태보다는 기주교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리목입니다. 파리목의 주요 해충은 거의 대부분 혹파리과입니다. 대부분의 혹파리들은 모두 유충으로 활동을 하며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독 아까시 혹파리는 번데기로 활동을 하고 발생 주기도 연 5에서 6회로 많습니다. 다음은 나비목입니다. 나비목에는 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명이 종명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과만큼이나 월동태도 다양합니다. 뭉뚱날개나방과, 불나방과, 자나방과, 산뇌나방과, 제주나방과, 굴나방과는 대부분 번데기로 활동을 하고 밤나방과는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박쥐나방과는 알로 활동을 하고요. 나머지 알락나방과, 동나방과, 인마리나방과, 쐐기나방과, 명나방과, 유리나방과, 솔나방과, 심식나방과, 주머니나방과는 대부분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일단 좀 특이한 것부터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일 먼저 뭉뚱날개나방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뭉뚱날개나방과에는 자기 뭉뚱날개나방이 있습니다. 자기 뭉뚱날개나방은 연 2회 발생하고 숲이 틈이나 나무 밑, 지피물에서 번데기로 활동을 합니다. 자나방과는 대부분 토양 속에서 번데기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별박이 자나방은 연 1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불나방과입니다. 불나방과는 대부분 번데기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미국 흰불나방이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숲이 틈에서 번데기로 활동을 합니다. 이걸 포인트로 외우셔야 하는 거죠.
불나방의 다른 해충으로는 배 붉은 흰불나방이 있는데 자세한 생활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데기로 월동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나방과 중에 특이하게 유충으로 월동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수검은 점 불나방이 이에 해당합니다. 1년에 1회 발생하고 지제부수 피틈에서 유충 상태로 집단으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루의 나방과입니다. 보통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산루의 나방과에는 산루의 나방, 가죽나무 고치나방이 있고 특이한 케이스로 밤나무 산루의 나방이 알로 월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밤나무 산루의 나방은 어스랭이 나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산림청에서는 어스랭이 나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국명은 밤나무 산루의 나방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굴나방과도 기본적으로는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 어리굴나방은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굴나방과에는 은무늬 굴나방, 사과 굴나방, 귤 굴나방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번데기로 월동을 하고요. 특이한 케이스로는 참나무 어리 굴나방이 있습니다. 연 2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제주나방은 대부분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참나무 제주나방, 먹무늬 제주나방, 곱추 제주나방, 붉은 머리 제주나방 이런 식으로 다 제주나방이 붙고요. 이 중에 특이한 케이스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 월동하는 색무늬 제주나방이 있고 유충으로 월동하는 버들 제주나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방과입니다. 밤나방과의 으른 밤나방은 나비목 중에서 특이하게 성충으로 월동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연 2회 발생합니다. 다음은 박쥐나방과입니다. 박쥐나방과에는 박쥐나방이 있는데 알로 월동을 하고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다음은 유리나방과입니다. 유리나방과는 복숭아 유리나방, 포도 유리나방이 있는데 이들 모두 유충으로 월동하고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솔나방과의 솔나방은 역시 주요해충입니다. 솔나방은 유충으로 활동하고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생활사까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락나방과는 대부분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뒤 흰띠 알락나방, 흰띠 알락나방 이 둘은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은 전용으로 월동을 하고요. 노랑털 알락나방은 알로 월동을 합니다. 다음은 동나방과입니다. 동나방과는 거의 대부분 뒤에 동나방이 붙습니다. 동나방, 삼나무 동나방, 흰 동나방, 콩 동나방, 사과 동나방, 차 동나방, 황다리 동나방 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매미나방과 붉은 매미나방도 동나방과이지만 과명으로는 잘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나방과는 대부분 유충으로 월동을 하지만 사과 동나방은 번데기로, 황다리 동나방, 차 동나방은 알로 월동을 합니다. 특히 매미나방은 대개 주요해충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따라서 생활사까지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인마리 나방과입니다. 인마리 나방과는 좀 다양해요. 그래서 밤 애기 인마리 나방, 오리나무 인마리 나방은 유충으로 월동을 하고 솔 애기 인마리 나방은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백송 애기 인마리 나방, 매실 애기 인마리 나방은 알로 월동을 합니다. 다음은 심식나방과입니다. 심식나방과에는 복숭아 심식나방이 있는데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다음은 쐐기나방과입니다. 쐐기나방과도 거의 대부분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유충으로 월동하는 쐐기나방에는 배나무 쐐기나방, 노랑 쐐기나방, 꼬마 쐐기나방, 흑색 쐐기나방이 있고 쐐기나방과에서 전용으로 월동하는 해충은 장수 쐐기나방, 흰점 쐐기나방이 있습니다. 명나방과도 거의 대부분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줄 노랑들 명나방만 전용으로 월동을 합니다. 다음은 벌목입니다. 벌목에는 솔잎벌과, 혹벌과,
등의 이빨과 납작 이빨과 입벌과 등이 있는데 벌목은 거의 대부분 유충으로 활동을 하고 솔잎벌과는 알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벌목의 몇몇 종들이 알로 활동하거나 번데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잎벌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잎벌과에는 누런 솔잎벌, 솔잎벌이 있는데 이들 모두 알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등의 이빨과입니다. 모두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태도 좀 알아야겠지만 등의 이빨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성충도 비슷하고 유충도 비슷합니다. 성충은 홍가슴 누리 등의 이빨은 등가슴에 붉은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동 등의 이빨과 장미 등의 이빨은 등가슴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홍가슴 누리 등의 이빨과 극동 등의 이빨은 배가 검은색인데 장미 등의 이빨만 붉은색입니다. 유충 또한 비슷한데 일단 먹는 잎의 종류가 홍가슴 누리 등의 이빨은 느릅나무류를 가해합니다. 그래서 잎이 느릅나무 잎인지 확인하면 되고 장미 등의 이빨과 극동 등의 이빨은 장미과의 식물을 가해합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배다리 위에 배의 다른 점보다 큰 점이 있다면 장미 등의 이빨입니다. 납작 이빨과는 모두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이빨과입니다. 이빨과에는 개나리 이빨, 남포 이빨, 좀 검정 이빨, 참나무 이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유충으로 활동을 하고요. 낙엽송 이빨은 번데기로 활동을 합니다. 벌목의 마지막으로 혹벌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벌과도 뒤에 거의 대부분 혹벌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혹벌은 유충으로 활동을 하는데 유충으로 활동하는 혹벌에는 밤나무 혹벌, 신갈마디 혹벌, 참나무 순혹벌이 있고 특이하게 어리상수리 혹벌만 알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딱정벌레목입니다. 딱정벌레목에는 무당벌레, 잎벌레, 바구미, 나무종, 거위벌레, 풍뎅이, 긴나무종, 하늘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풍뎅이와 긴나무종, 하늘소는 거의 대부분 유충으로 활동하고 나머지는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먼저 나무종과입니다. 나무종과는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무당벌레과도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잎벌레도 거의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을 하는데 성충으로 활동하는 잎벌레에는 호두나무 잎벌레, 오리나무 잎벌레, 버들잎벌레, 참금녹색 잎벌레, 두점알 벼룩 잎벌레, 사시나무 잎벌레, 꼬마버들 잎벌레가 있고 이 중 참긴더듬이 잎벌레가 알로 활동합니다. 다음은 바구미과입니다. 바구미과 역시 대부분은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성충으로 활동하는 바구미에는 왕바구미, 노랑무늬 솔바구미, 흰점박이 바구미,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등이 있고 버들바구미는 알로 활동하고요. 밤바구미, 도토리바구미, 노랑점바구미는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다음은 거위벌레과입니다. 거위벌레과도 거의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성충으로 활동하는 거위벌레에는 왕거위벌레, 거위벌레가 있고 도토리 거위벌레는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풍뎅이과입니다. 풍뎅이과는 대부분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유충으로 활동하는 풍뎅이과의 해충으로는 풍뎅이, 연다색 풍뎅이, 애우단 풍뎅이, 밤색 우단 풍뎅이가 있고 애청동 풍뎅이, 구리풍뎅이,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는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하늘속과입니다. 하늘속과 역시 대부분 유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뽕나무 하늘소, 버들 하늘소, 미끈이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안락 하늘소, 작은 별긴 하늘소 등은 유충으로 활동을 하고요. 털두꺼비 하늘소, 향나무 하늘소만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긴나무종과입니다. 긴나무종과의 해충으로는 광릉 긴나무종이 있는데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끝나가는데요. 노린지 암흑입니다. 노린지 암흑은 거의 대부분 다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노린재와 방패벌레가 들어간 해충은 모두 다 성충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응애목입니다.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합니다. 쇠양목 호응애, 벚나무 응애, 전박이 응애는 성충으로 활동하고 전나무 잎 응애만 알로 활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목 해충에 대한 월동태와 발생 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 안다고 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유튜브에는 암기장 QR코드를 계속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무의사가 될 때 암기장 앱을 정말 많이 활용했는데요. 왜냐면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에서는 사실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암기장 앱을 정말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 암기장 QR코드를 찍어갖고 카드를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반복 학습하셔야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클럽 어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